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시누이 부부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했는데요. 큰 시누이와 심해 부에게 양심 좀 가지고 앞으로는 인간답게 살라고 했는데 모멸감이 심하게 들었나 봐요. 큰 시누이가 오열하며 대성통곡하더라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인데 형제들 있는 데서 막내 올케인 저에게 그런 말을 들었으니 많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남 이녀 중 막내입니다. 위로 누나가 둘, 형이 한 명 이렇게 있는 것이죠. 남편 형제들 모두 결혼해서 아이들과 어렵지 않게 잘 살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30대 중반이고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큰 부자는 아니어도 경제력이 좀 있는 분들이세요. 아버님은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고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 형제들 결혼할 때 서울에 아파트 한 채씩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받았고요. 시부모님은 환갑 조금 지나서 은퇴를 하시고 서울 근교의 전원주택에서 살고 계십니다. 집 옆에 땅을 조금 더 가지고 계신데 그 텃밭을 일구시며 사시고 계세요. 서울에서 지인들 만날 일 있으시면 왔다 가시기도 하시고 겨울에는 여행도 다니시고 하시며 여유롭게 사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저와 남편도 나중에 시부모님과 같이 노후에 여유롭게 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만큼 자식들에게 바라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보탬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남편 형제들 중에서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사람은 저희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동이체로 시어머니 통장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용돈을 드리기 시작한 것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시부모님 댁에 자주 가고 있습니다. 차로 40분 정도 거리이니 먼 거리도 아니고 가서 밭일도 도와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와요. 다른 형제들은 저희만큼 자주는 아니어도 종종 시부모님 댁에 찾아뵙기는 합니다. 큰 시누이는 시부모님 댁을 거의 찾아뵙지 않습니다. 큰 시누이는 본인이 집안을 일으켰다는 식으로 말하곤 하는 사람이에요. 큰 시누이가 시집가기 전에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했었던 것을 가지고 본인이 아버님 회사를 크게 키운 것처럼 얘기를 했죠. 제가 들은 바로는 시누이가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한 것은 3년 남짓이었고 아버님이 월급도 꽤 많이씩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 회사에서 3년 정도 월급 많이 받으면서 다닌 것을 가지고 본인이 아버님 사업을 키웠다고 허풍을 떠는 것이 솔직히 저는 기분이 별로였거든요. 듣는 사람들을 바보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큰 시누이는 시부모님 댁에 잘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 왔을 때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밭일을 하고 있어도 큰 시누이 부부는 집안에만 있고 일을 돕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부모님 댁에 와서 집안에서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일하러 나오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도 큰 시누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웃기만 하고 음식 평가질이나 하고 있죠. 예전에 한번 아주버님이 큰 시누이에게 뭐라 하는 것을 들었는데 큰 시누이는 참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주버님이 부모님과 형제들 다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큰 시누이와 시내부는 왜 나와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왜 일을 해야 하냐고 하더니 여기 집과 땅은 너희 남자애들이 가져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일하고 부모님 보살펴드려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큰 시누이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뭘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부모님이 땡볕에서 일하고 있으면 나와서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큰 시누이는 제 말을 비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본인도 젊었을 때는 그랬다고 하면서요. 큰 시누이는 그렇다 해도 큰 시매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가에 와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비롯해 처남도 일하고 있는데 왜 집안에서 낚시 유튜브나 보다가 밥만 먹고 가는 것인지 보통 어른들이 일하고 있을 때 내가 놀고 있으면 좌불안석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저희 시부모님은 아들, 딸 구별도 없는 분들이세요. 친손주, 외손주 구별 없이 손주들 모두 100일 잔치, 놀잔치 해주셨다고 들었고 장명소에서 이름 지어다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손주들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주들 모두 차별 없이 금이야 오기야 아주 끔찍이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시부모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예뻐해 주시는 것이 너무 고맙고 좋아서 시댁에 자주 찾아뵙는 것인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사랑 많이 받는 것이 아이들 정서에도 좋을 것이고 예의를 아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참고 참다가 얼마 전에 시댁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
형제들 모두 시댁에 모였는데 늘 그렇듯이 큰 시누이가 잘난 척하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그날은 좀 길게 잘난 척을 하더라고요. 큰 시누이는 본인이 아버님 사업에 일조를 했다는 말을 또 하더군요. 본인 덕에 아버님 사업이 잘 돼서 동생들 모두 집 한 채씩 받고 결혼 생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큰 시누이의 이런 헛소리에 누구 하나 말을 못하는 이유가 큰 시누이는 자기가 하는 말에 토를 달면 눈에 쌍심치를 켜고 달려드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큰 시누이에게 한마디 했어요. 형님, 아버님 회사 다닐 때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월급만 많이 받았잖아요. 그게 아버님 사업을 키운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내가 몰라서 그런다. 내가 회사 다닐 때 아버님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등등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때 그렇게 고생하셔서 지금은 집에 오면 부모님 일하는데 나와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큰 시누이는 아들 며느리가 있는데 딸이 친정에 와서 왜 일을 하냐고 하더군요. 부모님 남은 재산 아들들이 다 물려받을 것인데 이러면서 입에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어쨌든 형님도 결혼할 때 집 받지 않았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큰 시누이는 자기는 2억짜리 아파트 하나 받은 것이고 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 형님네 사는 집이 10억이 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을 받아놓고 불만이나 갖고 와서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양심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큰 시누이가 내가 뭘 알고나 떠들려고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이 제 말 틀린 것 하나 없다고 매형도 집에 와서 놀고 먹다 가는데 둘 다 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제 편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누나는 아버지 회사에서 놀고 먹으면서 돈 많이 받았고 결혼할 때 집까지 받았으면 매주 부모님 댁에 와서 온몸이 땀에 쩔도록 일하다가 가도 그 은혜를 못 갚는 것이라고 하더니 심해부에게 매형 누나가 이렇게 모자라면 매형이라도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그 따위로 행동을 해서야 되겠어요? 이랬는데 큰 시누이는 쌍스러운 욕을 하면서 울부치더군요. 제가 웃으면서 시누이에게 말했어요. 형님은 집안에 일조를 했다고 거짓말하고 일도 안 하고 야채랑 김치 가져갔기만 하잖아요. 누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형님 부부 정말 상식 이하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아주버님도 심해부에게 생각 좀 하고 살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동생들이 자기를 모욕했다고 거의 오열을 하는데 남편이 이게 무슨 모욕이냐고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누나가 거짓말을 하고 살아오면서 남들이 누나 거짓말에 매번 놀아주다가 이제 사실을 말하니까 누나는 마음이 아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이 하는 일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허세나 부리는데 부모님이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냐고 했어요. 이딴 식으로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내가 못 참겠다고 말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한참 오열에 가까운 대성통곡을 하다가 가더라고요. 저희는 큰 소리 나게 해서 죄송하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큰 시누이가 말로는 부모님 재산 앞으로 남자 형제들이 받을 것이라서 자기는 일을 안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큰 시누이가 그렇게 욕심만 많은 사람인데 나중에 욕심 안 부리겠냐고 하더군요. 그런 것들 다 떠나서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으면 자기 매형은 매주마다 부모님 댁에 찾아와서 부모님 일 거들고 살펴드리고 해도 시원치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저희 시부모님처럼 존경스러운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은 장남으로 정말 성실히 일해서 어머님과 함께 집안을 일으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도 꽤 당하시고 사시면서 집안 대소사 다 맡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남편 형제들 모두 부모님께 잘하고 사는데 큰 시누이는 본인이 부모님보다 더 잘난 것처럼 하는 말과 행동이 저는 참아주기 힘들었어요. 시부모님이 고운 분들이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큰 시누이가 못된 행동을 할 때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식들 결혼할 때 집을 해주셨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하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식을 보면 아무리 인격자라도 좋을 수가 없겠죠. 앞으로도 큰 시누이가 가족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저와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시댁 에피소드가 많던데 저도 어이없는 일화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꼭 읽어주시고 조언도 부탁드릴게요. 지난 5월경 저는 시댁 식구들과 갈비를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우리 테이블에 저와 3살 딸 형님, 남편의 누나 초등학생인 형님, 아들 2명,
시어머님은 바로 옆 테이블에서 아버님, 내 남편, 아주버님 이렇게 함께 되었습니다. 우리 테이블에서는 제 딸아이가 어려서 자꾸 뜨거운 테이블로 달려들려고 하길래 형님이 고기를 굽게 되었죠. 뭐 사실 꼭 제가 구워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나에게 말 못하고 계속 형님에게 너 고기 구울 줄 아니? 라고 물으시더군요. 형님이 멋쩍게 웃으며 내가 왜 고기를 못 구워? 하고 계속 굽는데 어머님께서 계속 같은 말만 반복을 하시더군요. 평소에도 어머님은 형님을 아직 어린 딸로 보는 경향이 있어 그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형님은 결혼한 지 10년 넘었고 나이도 나보다 7살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애 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계속 저러시니 아 나보고 구우라는 뜻이구나 싶어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형님께 죄송해요. 제가 구워야 하는데 애가 자꾸 상에 달려들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형님이 아니야 옳게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먹어 하면서 또 열심히 구웠습니다. 참고로 형님은 좋으세요. 잠시 후 또 시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더군요. 결국 형님이 작은 목소리로 엄마 그만해 내가 나이가 몇인데 고기를 못 구워? 라며 살짝 짜증을 내더군요. 그때는 저도 애보랴 시어머니 눈치 보랴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형님 처지를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결국 자기 딸을 나이도 훨씬 어린 며느리 앞에서 고기도 못 굽는 바보 만든 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를 하시길래 결국 못 참고 말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 고기 잘 못 구우셔서 걱정되셔서 그러세요? 그럼 좀 어머님께서 구워주세요. 아니면 애들 좀 봐주실래요? 뜨거운 거라 애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어머님이 헛기침을 몇 번 하시고 마시더군요. 직접 굽기는 또 싫으셨나봐요. 어차피 저도 애 때문에 고기고 뭐고 못 먹고 있었는데 어머님 때문에 입맛도 없어졌습니다. 내가 갈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또 얼마나 먹지도 못했는데 결국 체하고 말았고요. 고기는 형님 애들이 거의 다 먹었네요. 한창 자랄 나이이니 당연하죠. 도대체 시어머니는 왜 그러는 걸까요? 남자들은 원래 안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평소에 저는 애보고 남편은 고기 다 구워주거든요. 형님 남편도 평소에 애들 케어 엄청나게 잘하는데 이날은 진짜 어쩌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리 안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차라리 함께 고기 먹으러는 안 가려고요. 당연히 굽지도 않을 거고요. 추가 글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쓴 글인데 댓글을 달아주시고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사실 시어머님 귀엽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시어머님께서 이러시는 거 눈치도 못했어요. 정말 내 남편의 부모님이니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평소에도 잘 챙겨주려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댓글에 어느 분이 써주셨는데 한 번씩 말로 다 깎아먹는 타입이라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어머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어려서인지 섭섭할 때는 또 엄청나게 섭섭해하고 그래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냥 아들 장가보낸 엄마의 소심한 질투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제가 생각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형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우리 자리에 구울 사람이 있고 물론 형님도 아들들 고기 챙겨주느라 저와 제 딸은 세심하게 챙길 여유도 없었고 무조건 이해하고요. 형님 아들들 모두 얌전히 앉아서 고기 열심히 먹고 저는 작은 사고라도 안 나게 아기 잘 돌보면 되기도 하고 굳이 멀리 앉아있는 끝과 끝에 있는 남편을 불러서 애보라고 하고 제가 고기 굽겠다고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에게는 제가 좀 이기적이지만 그쪽 테이블은 다 같이 고기 구우며 대화하는 분위기라 애 봐달라고 부르기가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시어머님 얘기는 못 들은 것 같고 우리 테이블 형님이 고기 구우시는 것 보고 기분 좋게 아버님과 대화 나누며 고기 먹은 게 아닐까 합니다. 본문에도 썼지만 평소에 남편이 고기 잘 구워주고 저는 아기를 돌보고 이 부분은 큰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님도 제 마음 제 상황을 잘 이해하실 거라는 형님이 이런 걸로 크게 섭섭하다고 느끼시진 않을 거라는 형님에 대한 나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 아기 낳기 전부터 지금까지 조카들 나름 잘 챙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평소에 어머님께서 형님을 대할 때 보면 종종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나라면 올케 앞에서 살짝 부끄럽겠다 생각이 들 정도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어머님 말씀은 못 들은 척하며 그냥 제가 나서서 해버렸습니다. 제가 못할 때는 어머님 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는 제가 김치를 직접 해서 먹는다고 하니까
내 나이에 김치 못하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가 그때 32살. 그런데 형님도 김치 안 해먹거든요. 반찬도 종종 사먹는 듯하고 게다가 시어머니가 저에게 작은 신우 시어머니 욕을 하더라고요. 걔네 시어머니는 김치도 안 해준다고. 웃긴 건 본인도 저한테 김치 안 해주려고 해서 직접 해먹은 거거든요. 친정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기도 미안해서 그러더니 그 다음에 시댁을 가니까 갑자기 김치 한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이야기를 듣고 형님이 뭐라고 한 거죠. 나도 안 해먹는 김치 이야기를 왜 해서 괜히 나를 깎아먹냐고. 요새 누가 김치해서 먹냐고. 시어머니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거죠. 본인 얼굴에 본인이 침 뱉기한 거란 걸. 또 한 번은 형님네랑 다 같이 모였는데 시어머님이 갈치를 하셨습니다. 발라 먹기 힘든 생선이라 매번 지저분하게 남기는 게 아까워서 최대한 먹기 좋고 예쁘게 발라상 위에 올려놓으니 처음엔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후 형님이 아주버님과 아이들 신경을 안 쓰고 자기 밥만 먹는데 좀 지저분하게 먹고 있었거든요. 계속 생선살을 발라상 위에 올리는 저랑 비교가 됐는지 팔꿈치로 뇌파를 치더니 그만하라고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이건 뭐 시댁 가서 최선을 다해도 자기 딸보다 잘하면 싫어하니 못해도 싫어하고 잘해도 싫어하고 어쩌라는 건지 자식 가진 입장에서 며느리랑 딸이랑 잣대가 다르기는 한가 보더군요. 그리고 형님과 저는 엄청나게 친하진 않아도 적당히 배려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애 낳고 저 사느라 바빠서 예전만큼 연락은 못 드리지만 서로 각자 바라는 거 없이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도 사내아이 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형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고기 먹으러 안 갑니다. 애들 더 클 때까지는 고기는커녕 외식 자체를 같이 하고 싶지가 않네요. 한 번은 또 고기 먹으러 가자는 분위기라서 제가 애들 보느라 고기를 못 구워서 외식 안 하려고요. 했더니 시모가 쇠색이 되며 그게 무슨 소리냐길래 애가 식당 가면 아직 어려서 사고 날지 몰라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봐주지도 않고 저보고 뭘 시키려고 하니 아직 외식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집에서 시켜 먹거나 집에서 해 먹주라고 하니 모두 벙찐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남편도 그게 무슨 소리냐며 뭐라고 하길래 난 외식 못하니까 집에서 먹자고 하고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니 저를 미친 사람 보듯이 보더라고요. 시모는 정말 얼굴이 귀신이라도 본 듯이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시켜 먹을까요? 그리고 바로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 어플을 켜고 주문을 계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앞에서 외식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으시네요.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서 정말 시원하긴 한데 제가 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당신은 마치 저를 미친 사람 보듯이 보는 눈빛들이 너무 짜릿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좀 편해졌네요. 시댁에서 많이 부르지도 않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할 말은 하고 지내세요. 제가 너무한 거 아니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시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꼬투리 잡는 것에 사이다를 날리고 왔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어머니, 저희 엄마, 저 이렇게 나란히 앉았고 저희 엄마와 마주보고 신랑 제 앞에는 친정아빠가 앉으셨어요. 저희가 앵무새를 키우는데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친정엄마께 급히 앵무새를 맡기고 갔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저희 앵무새를 예뻐라 하시는데 표현은 굉장히 과격하게 하십니다. 평소에 저희에게도 야 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 분이면서 시부모님 당신들은 예의, 교양, 매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강조하십니다. 시댁은 굉장히 부유하게 사셨는데 아버님의 사업이 기울게 되고 부도를 맞아 가족이 흩어져 살다가 남편이 20대 후반부터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앵무새는 잘 있냐고 물으셨고 친정엄마는 저희가 앵무새 키우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고 앵무새 키우는 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결혼했으면 어서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앵무새를 너무 예뻐해서 걱정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도 어릴 때부터 새나 동물들을 좋아했어요. 라고 하셨고 친정엄마도 땡서방도 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이 말이 신경이 쓰이셨는지 저희 부모님이 집으로 가신 후 제게 오셔서는 너 결혼 전에 새 무서워했어? 라고 물으셨고 그랬다고 하니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근데 너희 엄마는 나한테 화나신 거 있으시대? 불만이 있으시대? 내가 말 실수했어? 그러셔서 제가 무슨 말씀이냐고 했어요.
자신이 앵무새 잘 있냐고 물어보니 땡서방이 새나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저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혹시 땡서방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을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 너네 엄마 나보고 땡서방이 새나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거 분명히 들었다. 이러셔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더듬거리다가 제가 어머님 기분이 많이 언짢으셨다면 제가 엄마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하니 내가 너네 엄마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어쩔 건데? 혹시 너네 엄마가 안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열이 받아서 저희 엄마가 평소에 얼마나 말씀을 조심하시는데 사돈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머님이 잘못 들으셨고 괜히 없는 말 지어내시는 것 같아요. 오빠도 옆에 있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했더니 땡땡이가 들었으면 뭐가 달라지냐고 큰 소리로 화내시며 나가셨어요. 그러다가 남편에게 우리 엄마가 조문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냐고 했더니 아니 전혀 그러신 적 없어. 땡서방도 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지. 근데 엄마는 그 표현을 잘못 이해하셨나 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복도에 어머님이 서 계시길래 어머님, 저희 엄마가 어머님께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어머님이 오해하신 것 같으니 푸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게 화법의 차이인데 엄마가 말한 뉘앙스로 들렸을 수 있어. 라고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바로 그거야. 너희 장모가 나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근데 쟤는 자기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엄마 편 만들고 나보고 오해했다고 덮어씌운다. 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아 마음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씀드렸는데 남편에게 말할 때는 제가 어머님께 따박따박 따졌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사부인에게 내가 오늘 나에게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사과받아야겠다. 고 하셨어요. 아 진짜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화가 침이 올라왔지만 장례식장에는 온통 시댁 식구들 뿐이고 저희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씌우는 시어머니와 언쟁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더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있다가 정말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네. 엄마 좀 그만 좀 해요. 왜 이렇게 억지를 써요? 하며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가서 어머님과 이야기하면서 제 목소리가 올라가고 어머님께 따진다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부분은 사과드릴게요. 어머니, 그렇지만 할 말은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저희 엄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말씀 가려하시고 이런 자리에 오셔서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을 막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엄마 대신해서 어머님께 사과를 드린다면 어머님이 저희 엄마가 말을 잘못했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 제가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니 사과는 할 수 없어요. 다만 어머님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머님께서 곡해해서 들으신 것 같으니 어머님도 저희 엄마랑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안사돈이라고 부르시거나 해야 하는데 너네 엄마라고 하시는 거 평소에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님에게는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저희 엄마를 부르실 때 안사돈과 같은 예의를 갖춘 호칭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희 부모님이 남편 앞에서 땡서방, 너네 부모님 요즘 뭐 하시냐? 잘 계시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남편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머님 교양 있는 분이시니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부탁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먼저 사과 말씀드리니 내가 본의 아니게 너와 이런 언쟁을 하게 되니 마음이 좋지 않다. 나라도 내 부모 욕을 듣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이 점은 알아줬으면 해. 시어머니가 노했을 때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잘못을 했던 안 했던 어머님 노연푸세요. 제가 어머님께 대들고 할 말 다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숙이는 게 예의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나간 신랑을 찾으러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더 열이 받아 크게 울었습니다. 주변 분위기 파악할 기분도 아니었고요. 잠시 후 어머님이 오셔서는 아들 달래러 갔더니
엄마 편 들어줘야 할 것 같아서 편 들어줬더니 이 난리가 났다고 했다면서 분명 와이프랑 장모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 때문에 난처해졌다고 화가 나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며 저보고 가서 신랑 기분 좀 맞춰주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자기가 평소에 처가에 잘한 것도 없고 중간 역할도 잘 못하는 데다가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시달리니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헤어져 달라면 헤어져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이런 실수로 무슨 이혼이냐며 어머님, 나, 오빠 셋이만 알고 이 일을 마무리하자고 했어요. 어머님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됐냐고 물으셔서 오빠가 이혼하잖아요. 결혼하고 저나 처가에 잘한 것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 되니 너무 미안해서 저를 놔주고 싶다고 하네요. 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며느리를 잡을 때마다 아들은 못 견뎌하며 와이프와 이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이 잘 사시는 모습을 보시고 어딜 그렇게 다니시냐, 애들에게 용돈은 받으시냐,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니냐, 고생 안 하고 사셔서 낭비벽도 심하신 것 같다고 비꼬셨거든요. 저 어머님하고 언쟁한 거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예요. 친정이 시댁보다 부유한 거 맞고요. 부모님 사이도 아주 좋습니다. 저희 신혼집 구할 때 70%를 친정아빠가 지원해 주셨고요. 그런데 시댁은 현재 형편이 안 좋은 편이에요. 시부모님 사이는 주종관계 같고요. 어머님은 자식에게만 목을 매시는 스타일 같아요. 지인들도 별로 없는지 시어머니는 집에서 오만 생각 다 하며 남 헐뜯고 트집 잡을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신랑도 그런 어머님을 못마땅해 여기고 엄마, 그렇게 남을 헐뜯으면 남도 우리를 헐뜯어. 남을 욕하면 그 욕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 몰라? 하며 가끔 이빠른 소리를 합니다. 저는 신랑보다 학벌이 좋고 회사도 좋은데 다녀요. 신랑의 순수한 마음 하나 보고 결혼을 밀어붙였는데 신혼 초부터 안부 전화, 시댁 방문 등을 강요하시는 시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본인은 예의를 중요시 여긴다고 떠벌리며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겸손하지 못하고 꼰대 같은 스타일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에게 해당하는 표현 같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 저희 친정을 깎아내리고 트집 잡으려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례식 마치고 시누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친정에 들러 앵무새 장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시누이는 저희 엄마가 나오셨는데도 차문 빼꼼 열고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의 따지는 시어머니가 키운 딸의 행동이 겨우 그 모양입니다. 시누이는 교육 공무원인데 기본 예의도 모르고 자랐다는 걸 티를 내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께 앵무새 받는 날 시누이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머님 이제 큰일 났다고 아가씨 기본부터 가르쳐서 결혼시켜야겠다고 이야기해줄 생각이에요. 저는 시댁에 정말 필요한 연락과 방문만 하려고 합니다. 엄한 사람을 듣고 말 만들어내는 비열한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두는 게 제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